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alternated between confrontation and collaboration, frequently applying unfounded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gainst Canadian softwood. Let's be clear. Canada does not dump lumber into the United States. 이전에는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국가의 중요한 산업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소나무 목재에 대한 관세를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갑작스럽고 극적인 관세 인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미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미국 건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다. 그리고 숫자가 말해주듯 실제 영향은 더 인간적이고 불확실하다. 많은 이들에게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은 먼 곳의 갈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적 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인상되면서 진정한 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5% 관세의 영향은 이미 목재 가격에 반영되어 건설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약속한 더 저렴한 주택 공급 방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지속적인 산불에 시달리는 주에서는 긴급한 재건 필요성이 급등한 목재 가격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주택 부족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가정에게 새 집을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건설 비용이 최대 15%까지 상승하면서 더 높은 비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 미국 중산층이 바로 그들이다. 강한 경제에서 기대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이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택 구매, 주거지 리모델링, 화재 같은 비극 이후 삶을 재건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 존 매튜스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영향이 일시적인 경제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산업의 행동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무역 분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장기적인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핵심인 캐나다산 목재가 더 높은 비용과 시장 경쟁력 부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라고 매튜스는 말했습니다. 건설 산업의 선도국인 미국은 이제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자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기반이 되어야 할 산업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된 관세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주택 건설 감소, 사람들의 선택권 축소. 매튜스가 경고하듯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이 조치는 불공정한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관세가 높아질수록 그 결과는 약속된 이익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큰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35% 관세 정책은 기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목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으면서 터무니없는 수치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평균 목재 가격은 1모 3당 65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불과 3년 전 가격 대비 10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산불이 빈번한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건축 자재의 평균 가격이 급등하여 이전에 집을 재건축하는데 약 2만 달러를 지불하던 가정들이 이제는 5만 달러를 넘는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려는 이 가정들이 주택 비용에서 100%가 넘는 증가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콜로라도 같은 교외 지역의 중간 크기 주택 가격은 이미 약 15% 상승했으며 이는 건설사와 자재 공급업체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재 비용 상승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연료 관세와 철강,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은 더 비싸지고 인도 기간은 더 길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은 소규모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조차 구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3개월 전 꿈의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영향은 중산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수십 년간 주택 부족으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저가 주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분석은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필수 자재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매년 3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 비용 상승은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계획을 미루고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용 가능한 주택 재고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 파장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제 무역 및 법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이자 작가인 짐 바커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경제 위기가 아니라 수년간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쇄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이 기능하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일 것이며 그 효과는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 수치나 가격 상승으로만 귀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회복의 닻이 되어야 할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의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미뤄진 꿈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 목재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소식은 점차 사회적 영향에 대한 더욱 심각한 분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은 정치적 약속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서 전국주택건설업협회 NAHB는 지난 3개월 동안만 해도 구매 및 임대용 주택 50만 채 이상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주택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나라에서 이러한 수치는 업계 분석가들이 적색 경보로 분류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정말로 그 영향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위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목재 공장들의 폐쇄입니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심지어 목재 시장이 미국에서 가장 견고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텍사스 같은 주에서 수백 개의 중소규모 산림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산업 종사자들에게 이 타격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실업, 파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확한 해결책 없이 관세 전쟁을 연장하려는 정부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NBC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매서건설회사 롤리 지역 부사장 로버트 윌리엄스는 미국은 건설 산업 붕괴 직전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시장 회복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생존의 문제다.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말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윌리엄스는 부동산 시장 위기가 이미 피해가 너무 커져 회복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어려워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진정으로 걱정시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목재 가격 상승은 이미 주거 옵션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확고한 전략으로 워싱턴의 압박에 대응하며 많은 이들의 눈에 현명하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단일 무역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탄력적인 경제를 믿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목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다른 시장들이 있습니다. 라고 카니는 말하며 모두가 공유하지 않는 전략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구 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목재와 철강 같은 원자재 비용 상승은 테이블, 의자, 소파, 심지어 사무용 가구 가격에 직접 반영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사치품이었던 것이 이제는 많은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제품조차 구매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새로운 우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건설업, 목수, 목재 산업에 진출하려 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이러한 직업들이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점차 다가오는 붕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된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이미 소비자, 건설업자 및 여러 산업 분야의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목재 및 기타 필수 자재의 부족은 지난 4개월간 주택 평균 가격이 30%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극적인 영향은 많은 미국 가정에게 주택 소유의 꿈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의 영향이 건설업계를 훨씬 넘어 일상적인 필수품 소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산층이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는 훨씬 더 광범위한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임대 부동산 시장이 신규 계약에서 4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했던 임대료가 이제 인구의 상당 부분에게는 접근 불가능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재 비용과 관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은 이미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곳은 소규모 사업 부문입니다. 가구, 건설,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많은 기업가들은 항상 대기업에 의해 주변화되어 왔지만 이제는 해결책이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급등한 반면 이미 제한적이던 수요는 더욱 감소하기 시작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 에스터 뒤플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소비 위기가 아니라 신뢰 위기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신뢰의 심각한 상실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소비자들이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는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목재 위기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무자비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더 큰 결함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 더 큰 결함은 미국 정부가 경제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소비자 신뢰의 점진적 붕괴입니다. 관세는 단순히 재정적 타격이 아니라 정부와 수백만 시민의 요구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괴리감의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관세는 목재 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와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스톡홀름 대학과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토르스텐 페르손 교수는 분석에서 관세의 영향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도 이미 목재 및 기타 필수 생산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물러서기보다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같은 대체 시장으로의 캐나다 목자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새로운 국내 정책과 인프라 투자의 지원으로 캐나다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산업에 의존하며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목재 시장 위기는 단순히 숫자와 관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관세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치적 전략으로 보였던 것이 글로벌 경제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위기의 다음 장들이 이미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